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강사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선전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수학이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그거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드리고요. 그에 이어서 기출되었던 문제 중에 한 2개 정도만 같이 풀이하면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첫 번째는 시험 총평을 할 건데요. 문제는 항상 내던 수 그대로 문제 배치도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일단은 1번에서 14번대 정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위권과 그 하위권 친구들을 위한 문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의 유형은 교과서랑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한 권씩은 푸는 기본 유형서, 마플 시너지라든지 센, RPM, 기타 등등 이런 기본적인 유형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었다. 하여 특별하게 좀 심화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한 15분에서 적어도 20분 요 정도까지를 풀이를 했다면 그래도 나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이제 15번에서 18번, 19번, 20번까지 였으니까 18번 맞구나. 18번이 이제 중상위권을 가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형서 중에서는 조금 심화된 거, 유형서 중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다루는 마플 시너지 같은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1등급에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고쟁이 B단계 아니면 절대 등급 같이 아니면 블랙라벨 이런 거 그 정도까지는 했었어야 풀이할 수 있는, 하지만 엄청나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익숙하지만 왜 계산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좀 어려운 느낌? 이라서 여기는 풀이하는데 시간이 아마 좀 제각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는 네 문제를 만약에 10분 컷을 했다 그러면 준비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아마 발목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뺏겨서 여기서 한 15분 정도 끊었으면 그래도 괜찮게 준비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9번이랑 20번 요거 2개는 이제 상위권의 구분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인데 제가 선전고 학생들 모든 시험지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개 이상 봤으니까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거의 푼 사람이 없어요. 풀다가 뒤로 넘어가거나 아마 여기서부터 시간이 좀 쫓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알다시피 이 마지막 2문제가 난이도가 높으니까 불안한데 차라리 검토할까? 서술형 부족한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거의 풀이를 잘 하지 않는 이지만 출제 유형은 얘는 거의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준비해줘야 한번 도전해 볼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상위권의 변별력을 위한 거고, 선전고 시험이 친구들이 우리 선전고 아이들이 이 시험지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거 2개는 그냥 당연히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많아서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시험이 좀 쉽다? 라고 좀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부분이 이 정도 안에 끝날 수 있으면 그때 좀 도전해 볼 만한 문제였고, 그에 맞춰서 준비할 거면 모의고사 고난도를 열심히 좀 풀어봤어야 된다 입니다. 이거 마지막 서술형 문제는 증명 문제가 2개, 한 문제는 아주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하는 게 좀 어색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5분에서 오래 걸려도 한 7분? 이 정도 안에는 끝냈어야 되고, 이게 좀 잘 안 됐다면 이게 쓰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면 서술형 문제 같은 걸 좀 연습을 해야 이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입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좀 더 드려보면
여기서 시간이 학교에서 나와 있는 교과서의 기본 문제만 풀어서는 빨리빨리 푸는 게 좀 힘들어요. 해서 좀 빨리 푸는 스킬들을 조금 익히고 있었어야 여기가 이제 시간 내에 풀이가 가능했을 거고, 근데 학교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스킬 위주로 공부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서술형은 주로 증명 문제를 좀 출제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본인의 목표 등급과 점수대에 맞춰서 내가 목표가 만약에 2등급에 진입하는 거야. 2등급 진입, 즉 3등급이 안정권이고 2등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여기까지 무난히 만드는 것까지 되게 오래 걸리거든. 해서 기본 유형서, 조금 어려운 유형서까지 열심히 반복해 주시고, 나는 혹시 정시까지 생각하고 내신도 1등급 찍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사점 같은 걸 좀 보다 보면 아마 이거 익숙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좀 봤다면. 그래서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나는 4등급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를 열심히 해주시고, 실수랑 속도 이런 거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6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좀 계산이 오래 걸려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다, 혹은 연산이 잘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요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없어요. 그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좌표평면에서 곡선 위의 점과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 C에 대해서 조건이 성립을 한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좌표평면 만들어 놨고요. 이곳 곡선 Y는 X제곱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곳 여기 위에 점 하나를 찍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찍을게요. 하고 중심이 X축이라고 하는 여기 위에 있었대요. 인데 얘가 곡선과 원은 이 점에서 만나고요. 다시 그 원 위에 있던 요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그릴 수 있대요. 무슨 상황인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쯤에 점 P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원과 공통인 접선을 갖게끔 만들고요. 원 위에다가 중심을 놓기로 했으니까 요쯤에 중심을 놓고 원은 이렇게 있다. 대략 그렸습니다. 그냥 흐릿하게 그렸어요. 상상만 합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음을 구하려면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면 돼요. 반지름 길이 구하러 갈게요.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거, 점의 좌표는 함수 위의 점이다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찍어 놓을게요. 얘는 n,n제곱이야.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여기서 그 접선이 원이랑 접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중심이랑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라는 조건, 이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곡선의 접선이니까 요 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써주시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정보들이고, 이거 가지고 이 반지름 길이 어떻게 찾지? 요거 할까?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떨어뜨릴게요. 하면 너의 좌표가 나와 있었으니까 여긴 n제곱이에요. 근데 이 선의 기울기가 2n이니까 너의 길이비가 2n이 나오면 된대요. 하면 우리 이 자리에 들어갈 값 바로 연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너분의 너를 쓴 게 기울기 만들어지면 되지. 따라서 요게 너가 돼야 되니까 2분의 n 쓰면 되겠다. 너분의 너 하면 요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좌표니까 수선의 발 떨어뜨린 거 맞지요? 하면 닮음 쓸까요? 닮음? 그럼 너 대 너는 너 대 너다를 써서 이 부분 암산하겠습니다. 여기도 2n이 나오는 비율 써주면 되니까 2n의 세제곱까지는 비례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여기만 찾으면 되고요. 피타고라스 연산을 할게요. 하면 바로 쓸까?
피타고라스 연산할게요. 4n의 6제곱에다가 n의 4제곱.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너를 L의 n이다 라고 불러라. 그러면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마무리하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는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중에 분모는 n의 세제곱이고요. 내가 찾은 반지름의 값은 루트 4n의 6제곱 플러스 n의 4제곱. 연산 마무리 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중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최고차항의 개수비 따라서 답은 루트 4. 연산해서 답은 2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중상위권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였는데, 같이 하면 별로 안 어렵거든? 같이 하면 별로 안 어려운데, 평상시에 이런 걸 보면서 이 글 하나하나를 단서로 잘 쓸 수 있었는지, 내가 이거 조금 천천히 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처음에 내가 할 줄 아는 것들, 기울기, 점의 좌표, 이런 것 중에 내가 뭘 못했는지, 이런 거 잘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넘어갑니다.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하나 풀어볼 건데요. 19번이랑 20번이 어려웠는데, 일단 19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번은 어려운데, 솔직히 모의고사 준비했으면 그 문제 처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난 좀 자주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 해서 아마 시간 때문에 못 풀지 않았을까? 해서 19번은 도전해 보다가 여기서 시간에 쫓겨 20번은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9번을 해보겠습니다. 야는 함수가 있대요. 미지수 없이 조건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봐. 아마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임의의 양수니까 모든 양수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한대요. 우리는 얘들아 수학이라고 하는 거 저거 보고서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저 식이 뭔데? 의미를 알았어야 돼. 의미를 몰랐다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야는요, f라고 하는 건 함수값이고요. 함수값의 차이를 분자해 두고 그 분모에 쓰여 있는 게 이 y좌표를 만든 x좌표와 이 y좌표를 만든 x좌표의 차이값이 써 있는 거니까 평균 변화율 정의했구나.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게 k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은 여러 개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보자. 이 평균 변화율이 만약에 10이야. 만약에 10이면 k는 10이어도 되고 11이어도 되고 12이어도 되고 100이어도 되고 1000이어도 되지. 걔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 값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많은 k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걸 쓰래. 다시 상상해보자. 여기 평균 변화를 구했더니요, 이게 10이에요.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k 값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최소인 값을 쓰라고 한 거잖아. k가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면 그 k라고 하는 값을 최소를 찾아 g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대요. 그런가 봐. 근데 그 함수 만든 다음에 다시 hx라고 하는 2차 함수랑 방정식을 풀 건데 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근을 만족하는 개수를 확인해 주면 되니까 범위에 맞춰서 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느낌 오지? 그래프를 그려라.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거기서 교점에 개수를 셀 거예요. 그게 3개가 되는 걸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러 간다. 하면 이거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했고요. f라고 한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봐야 되니까 f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리러 간다. f는 x에 따라 구간이 많이 나뉘네요. 1에서는 2를 지나고요. 2x니까 바로 그려 놓겠습니다. 까지 했고 1에서 4까지 그리겠습니다. 에서는 가운데 거 2차 함수 그릴 거고요. 2차 함수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꼭지점이라도 찍겠습니다. 여기다 잠깐 쓸게.
x 빼기 2의 제곱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2,1를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고요. 놓고 4에서 끝나는데요. 4에서는 등호가 없었고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5가 나오는 중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4보다 큰 범위, 여기 등호 안 찍었다니. 4보다 큰 범위에서는 5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렇게까지가 fx입니다. 여기까지는 했을 것 같고 이제 평균 변화를 만들어 보자. 잘 따라가 봅시다. 만약에 t라고 하는 게 여기야 t면 t와 t 플러스 h라고 하는 좌표를 볼 건데 h는 무조건 양수 쓸 거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점을 아무거나 찍어도 돼. 임의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t 플러스 h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보면 되니까 이 평균 변화율은 2겠지? 이 선의 기울기가 2였으니까 하면 h가 임의의 값이라 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찍어도 돼. 다른 데 찍어볼까? 여기 찍으면 여기를 내가 t 플러스 h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연결한 기울기를 보면 돼. 이거를 어느 점이랑 해도 상관없대.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얘랑 기울기 이걸 전부 다 해도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중에 제일 큰 걸 찾자. 제일 큰 거. 모든 애들이 k보다 작아야 되니까.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상상해보자. 어디에 찍어야 기울기가 제일 클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기울기 2야. 하면 의심되는 곳이 여기거든? 여기하고 기울기를 상상을 하면 요 1이고 4니까 이게 3이야. 5하고 2였으니까 여기 연결하면 기울기가 1이야. 여기는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얘랑 연결하는 순간에 기울기가 제일 크겠지? 하면 h에다가 어떤 좌표를 집어넣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의 가장 큰 평균 변화율은 2야. 하면 이 k 자리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무거나 쓰면 돼. 이지만 우리는 최소인 값을 쓰기로 했으니까 그때 2를 가지면 되겠지? 그거를 GT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려볼게. t에 따라서 t가 이런 곳에 찍히면 그때 k값 중에 제일 작은 함수값인 GT는 2예요. 이렇게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1까지는 계속 같은 규칙이 유지가 됐겠지? 이제 t가 1보다 커. t가 1보다 커서 이런 데 점을 찍었어. 이런 데 점을 찍으면 얘하고 이 오른쪽에 t 플러스 h를 찍을 거고 그 중에 기울기가 제일 크려면 얘하고 연결한 기울기가 제일 크겠지? 하면 얘도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때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1이 되는 순간까지는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시다가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선상이 아니라 곡선상에 t라는 점을 찍을 거니까 점을 찍어 볼게요. 여기에 점을 t라고 가정했다면 평균 변화율 중에 가장 크려면 얘랑 연결하면 되니까 그 기울기를 확인했을 때 x 좌표의 차이값 너는 4였어요. 이제 여기 점에서의 y 좌표는 f에다가 t 들어가면 되고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5에서 여기는 4,5였으니까 y 좌표가 5였지. 이게 평균 변화율 중에 가장 큰 값이었을 거고 연산을 하면 예를 들어 암산한다. 여기까지. t가 1부터 4라고 하는 이 곡선상에 놓여 있을 때는 요 점이랑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가 가장 크고요. 그 가장 큰 값이 여기 써졌을 때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거니까 그 k 값이
그 평균 변화율 값 쓰면 되겠다. 따라서 t라고 하는 걸 그릴 거니까 y는 x처럼 4까지요 에서는 4를 가져요 해서 이 부분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제 t가 4가 되면 이 점으로 왔어요. t가 4면 t 플러스 h는 4보다 커야 돼. h 양수니까 이 점 놓고 그 이후에 여기를 t 플러스 h로 놔도 기울기는 0, 여기를 t 플러스 h로 놔도 기울기는 0. 이제부터 기울기가 계속 0이야. 기울기가 계속 0이니까 k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0 쓰겠습니다. 아이고야. 얘들아, 사실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 이해하는 거. 여기 이 부분을 딱 봐서 이해를 했다면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딱 봐서 잘 이해 못했다고 하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하는,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아껴서 풀어. 아껴서 의미를 내가 다 이해했는지 하여 여기까지 GT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둘이 만나게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여기 있습니다. 꼭지점이 a,3에 위로 볼록인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라는 좌표를 어디에 넣을까? 꼭지점은 3이니까 여기에 꼭지점을 놓을 거고요. a 값 중에 가장 작은 최소를 찾을 거니까 a,3을 이쯤에 놓을까?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면은 교점이 2개. 어디까지 가야? 너무 작아, 그치? a 좀 키울게. a 키우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어디를 지나야 교점이 3개겠어? 여기 지나면 되겠다. 해서 대략 이쯤으로 해서 이렇게 꼭지점이 찍혀야 교점이 하나, 둘, 3개. 이게 가장 작은 a였을 거야. 그러면 이 hx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1,1을 지날 때 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a 값이 2개가 나올 건데 오른쪽 말고 왼쪽 거 쓰면 되겠지요. 그래야 계산은 생략하게 1,1 넣으면 되니까. 그래요. 얘들아, 얘는 내가 여기서 말을 좀 많이 했어. 근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말의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거든. 해서 본인이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저런가? 가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데 왜 저걸 봐야 되지? 이거 아니야? 이런 의문점들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시험에서 발목을 잡을 의문점이거든. 그런 거 고치는 게 공부야. 이런 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전고 시험은 나름 레벨링을 잘 해놓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목표에 맞춰서 그 비슷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나 시험이 한두 개 찍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시험이 쉬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나는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 엄청 시험 잘 본 친구 시험지를 봐도 마지막 거는 100지던데? 찍어서 맞춰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본인이 좀 더 발전하고 싶다면 그런 거 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 그래서 본인 점수가 너무 생각보다 낮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뭘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다음 시험은 당연히 발전하지 않을까? 근데 마지막 거 찍는 거 당연하고 나는 원래 이거 5% 쓰니까 괜찮아 라고만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마지막에 잔소리를 조금 했고요. 이제 오늘로써 선전고 시험이 끝난 걸로 아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기말을 향해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